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저는 평생 혼자 지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을 잊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남편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껴줄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이는 죽은 후에도 찾아와 저를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잊고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죽은 남편이 저를 찾아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마도 그 쓰레기 같은 사기꾼 놈팡이한테 당해 제 인생을 망치고 살고 있었겠죠. 하마터면 저는 원수 같은 놈과 한 이불을 덮고 살 뻔했으니까요. 사별한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풋풋하고 순수했던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1학년 대학교 축제 때 처음 접해보는 대학 축제에 들떠 신이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음식 빨리 먹기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등 상품으로는 놀이공원 티켓 2장이 걸려 있었고요. 승부욕이 강했던 저는 놀이공원 티켓 2장이란 말에 눈이 뒤집혔고 게다가 먹는 것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친구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기 대회라서인지 대부분이 식성 좋은 남성 참가자였고 그곳에 참가한 여자라고는 저 한 명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진행 요원의 도움으로 저는 제 자리 테이블로 가 서게 되었고 제 앞에는 스파게티가 가득 담긴 큰 접시 하나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가자분 중간에 힘드시면 포기하셔도 되니 무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세요. 음식을 먹다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으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아마도 대회 진행 요원 중 하나인가 싶던 남자의 말에 저는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인 채 오롯이 스파게티가 담긴 접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저는 미친 듯이 스파게티를 퍼먹기 시작했죠. 입 주변과 얼굴에 토마토 소스가 묻으며 엉망이 되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빨리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공짜 놀이공원 티켓이 생긴다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금 전 저에게 말을 시켰던 진행요원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진행요원은 저를 응원해주고 싶은 것인지 제가 목이 막히지 않도록 제가 스파게티를 빨리 넘기려 물을 마실 때마다 제 종이컵에 수시로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스파게티를 다 먹고 손을 번쩍 들자 주변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1등으로 스파게티를 먹었던 겁니다. 제가 이기자 기쁜지 제 옆에 있던 진행 요원도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회자는 오늘 기록 중 가장 빠르게 스파게티를 먹은 기록이라며 이따 있을 결승전에 시간 맞춰 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저는 빨리 먹기 대회 결승전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스파게티를 잔뜩 먹어 배부른 탓도 있었지만 저는 꼭 1등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점심 저녁까지 굶고 다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까 저를 맡았던 진행 요원이 저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시작 전 그 진행 요원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꼭 1등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저는 또다시 스파게티에 집중한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정신없이 스파게티를 먹는 저와 저보다 더 열을 올리며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진행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파이팅! 파이팅! 옆에 있었던 진행요원의 응원 덕분인지 저는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파게티를 먹게 되었고 스파게티를 다 먹은 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사회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와, 이건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저희 컴퓨터 공학과에서 매년 빨리 먹기 대회를 진행했지만 대회 역사상 이렇게 스파게티를 빨리 먹는 참가자는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이 나 팔짝팔짝 뛰었고 앞에서 축하한다며 저를 향해 박수를 치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던 진행 요원도 축하한다며 자연스레 제 얼굴에 묻어있는 스파게티를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대회 참가부터 제 옆에서 저를 챙기며 응원해준 진행 요원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흰 티에 청바지, 진행 요원이란 조끼를 입고 있던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그 남성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그가 엷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저를 좀 봐주시네요. 도대체 어느 분이랑 놀이공원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1등 축하드립니다. 오늘 과식하신 것 같은데 속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는 조끼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진행 요원이 건네준 물건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국 봉지에 든 드링크랑 알약으로 된 소화제였습니다. 이거 드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는 1학년 새내기였고 저보다 학교 선배로 보였던 그의 말에 긴장하며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뭐가 웃기는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속이 더부룩했던 저는 진행 요원이 선물해 주었던 약국 봉지에서 소화제들을 꺼냈죠. 그런데 약국 봉지에는 소화제뿐만 아니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화제 드시고 시원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게티를 열정적으로 먹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혹시 함께 스파게티를 열정적으로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쪽지에는 그 진행요원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계속해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며 챙겨주던 그 진행요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파게티 묻은 저의 얼굴을 닦아주던 그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음식 빨리 먹기 대회 1등 상품으로 놀이공원에 함께 간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진행 요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남자친구가 되어서요. 그리고 진행 요원에서 남자친구였던 그는 저와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서로를 변함없이 사랑을 하였고 자연스레 앞날을 약속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연인이자 친구이며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제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넓히며 실력을 키우는 동안 그이는 친구들과 벤처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멋진 포부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삶은 물 흐르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사람 인생이 다 그렇듯 힘든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잘 이겨내며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원래 그랬던 하나의 짝처럼 결혼식을 올리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워낙 깨어있으신 분들로 되도록 저희 부부 삶에 간섭하려 하지 않으셨고 더불어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잘 된 것도 전부 좋은 며느리를 만난 덕분이라며 늘 저와 남편을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남편을 만난 후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가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좋은 사람이라 그랬던 것일까요? 하늘이 그를 너무 일찍 데려가고 만 것입니다.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던 남편이 계속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걱정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쯤 남편의 전화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동식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환자분께서 교통사고가 나 구급차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 남아있으려 애를 쓴 것인지 보름이 넘는 시간 남편은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죠.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던 사람이 한순간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이 없는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남편을 따라 세상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힘드셨을 시부모님을 보며 겨우겨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제 모습에 저를 챙기며 아파하셨던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마음을 잡지 못했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며 폐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 둘 사이에 남겨진 아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를 보며 힘이라도 냈을 텐데 저희 두 사람이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토록 원하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해보니 남편이 아이를 갖기 힘든 난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 아이를 가져 부모가 되는 것도 큰 축복이긴 하겠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그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친정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시부모님도 더는 안 되겠는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떠나간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떠나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며 시부모님도 이겨내며 살 테니 먼저 떠나간 아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요. 그래야 떠나간 그이도 하늘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그제야 저는 마음을 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코 익숙해질 것 같지 않던 남편이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에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 앞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들의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페트병을 담고 있던 비닐봉지가 찢어지며 페트병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페트병들을 줍기 시작했고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저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재활용품이 담긴 봉지에 페트병을 담고 있던 저는 남자분의 친절이 조금 부담스러워 말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혼자 주울게요. 저도 괜찮습니다. 페트병 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렇게 사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말없이 페트병을 다 줍고 나서 저는 남성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동식이 와이프분 아니세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저 모르시겠어요? 저 동식이 친구 민준이에요. 저희 신랑 친구분이라고요? 동식이 결혼식 날 배웠었는데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식이 떠나고 많이 힘드셨죠?
남편 이름을 꺼내는 그의 말에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는 떠난 남편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편하게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이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고 있었던지라 남편의 친구들 이름은 대부분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민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의문스러워하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남자분도 빠르게 수습하려는 것처럼 다급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식이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아 재수 씨는 저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동식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저도 사업하느냐 바빠서 일을 시작하고는 잘 연락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식이가 그렇게 됐다는 말에 아무리 바빠도 자주 연락하며 지낼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재수 씨께 갑작스레 아는 척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신기해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제가 너무 들떠 이야기했나 봅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구라면서 저도 많이 어울려 다녔으니 절대로 모를 리가 없는데 남편의 친구라는 그의 말에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구라는 말에 의심할 게 뭐 있냐는 생각이었죠. 저한테 얻어갈 게 뭐가 있어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저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이후 이상하게도 그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헬스장이며 마트며 할 것 없이 자꾸만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이사를 와 떡을 돌리겠다며 저희 집 배를 누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인터폰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와 떡을 돌리겠다며 저희 집 배를 누른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요즘 계속해 마주치는 남편의 친구라 자신을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놀라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어, 재수 씨, 여기 사시고 계셨던 겁니까? 회사가 근처라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들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군요. 이거 너무너무 반갑네요. 제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안사람이랑 같이 인사로 왔을 텐데 아직 혼자라서요. 앞으로 이웃 주민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죠.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보니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그를 만났던 것도 새로 이사올 아파트를 알아보러 근처 부동산에 들렀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웃 주민이 된 남편 친구와 동네 친구로 지내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로 이사와 사는 것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들이 많다며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그와 제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도 하게 되었죠. 함께 그림 전시도 가고 연극도 보고 등산을 즐기며 또 함께 맛집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시부모님이나 친정 가족들에게 할 수 없었던 남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가족들을 만나도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기에 쉽게 다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젊은 시절부터 알았던 그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며 함께 웃고 떠들 때면 꼭 그이가 살아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저와 그 사람은 어느 한 사건을 기점으로 조금 이상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잔뜩 보고 온 날이었는데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로 오도고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멈출 줄 알았던 비는 계속해 쏟아져 내렸고 발이 묶여 안절부절 못하다 저는 다시 마트로 들어가 우산을 사오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리 위로 큰 우산이 씌워진 것입니다. 저는 놀라 우산을 씌워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이웃 주민이자 친구로 지내고 있던 남편 친구인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재수 씨 아까 카톡으로 마트로 장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 보고 혹시 비를 맞고 계실까 봐 달려왔어요. 민준 씨,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이 근처라고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재수 씨가 걱정돼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가 저에게 느끼는 감정은 친구의 아내 또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네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요. 그 어느 누구도 친구가 비를 맞는다고 회사에서 뛰쳐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친구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남편의 친구였고 단 한 번도 그를 이성으로 느끼며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와 저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피한다는 사실을 느낀 것인지 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며 계속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기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속상한 마음에 집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술에 거하게 취한 한 놈팡이가 제자리로 와 수작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였고 그 취한 놈팡이가 제 팔을 잡더니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였죠. 그때였어요. 민준 씨가 갑작스레 나타나 저에게 찝쩍거리던 놈의 얼굴을 한 대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제 손목을 잡고 가게에서 나와 저를 한 공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오늘 일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저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일도 이젠 없으셨으면 합니다. 재수 씨, 아니 영숙 씨, 맞아요. 영숙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영숙 씨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슨 불륜입니까?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 씨, 죄송한데 저는 단 한 번도 민준 씨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 많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저 아직 그 일 못 잊고 있어요. 아직 저는 제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영숙 씨가 아직 동식이 잊지 못하고 있어도 제 마음만 받아주신다면 저 누구보다 영숙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 저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헤어졌던 공터에서 밤이고 낮이고 며칠이 되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내리는 비에 도저히 걱정이 되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저는 혹시 그 사람도 비를 맞다 잘못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늦은 밤 공터에 가게 되었고 정말로 아직까지 저를 기다리며 비를 맞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혹시 민준 씨 잘못될까봐 나온 거지 마음 받아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벌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 절대로 민준 씨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도
저번엔 영숙 씨 마지막 말 듣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동식이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우리 영숙이 부탁한다고 부디 행복하게 해주라고요. 그래야 동식이 자기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때는 그냥 꿈이겠거니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동식이가 계속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연처럼 자주 만났던 우리 보면서 혹시 동식이가 저희 두 사람 이어주려고 일부러 만나게 해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꼈냐고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영숙 씨 이제 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도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꿈에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몹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잠에서 깨어 남편 친구였던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하였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생전 보이지 않던 남편이 계속해 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준 씨와의 만남이 남편이 이어준 것이라 믿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떠난 남편이 이어준 사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기에 준비가 되면 제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이후부터 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해 식당에서 돈을 낼 때도 결혼 반지와 예복을 맞출 때도 전부 저의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레 회사가 힘들어져 자금이 안 돌아 그렇다며 제 돈으로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전부 자신이 내겠다고 말했었죠. 저야 사실 두 번째 하는 결혼이니 간소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이는 처음 하는 결혼이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기 전날 밤, 전 또다시 남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만 바라봤던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놈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친구가 아니라고. 제발 결혼하지 마. 절대로 그놈이랑 재혼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위험해. 위험하다고. 그러더니 꿈에 나온 남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피눈물이 홍수가 되어 저를 덮쳤고 저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 계속해 제 꿈에 나와 저를 슬픈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남편, 그리고 오늘의 꿈까지. 찜찜한 기분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이상한 나머지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해 계약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한테는 사정이 생겨 아파트 계약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잠시 시간을 벌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현재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김 대표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만나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편 친구였던 김 대표님에게서 빠르게 연락이 왔고 저희는 며칠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바쁘신데 불러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회사 대주주님께서 보자고 하시는데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만나야죠. 곧 있으면 재혼하신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꼭 갈 테니 청첩장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사실 말은 안 했지 재수 씨가 동식이 잊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하늘에 있는 동식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동식이라면 재수 씨가 자기 못 잊고 괴로워하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요.
사실 남편은 사업의 성공에 잘 나가는 IT 기업의 대표이사였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남편의 유산을 받으며 남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평생 놀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회사의 대표가 된 김 대표님과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뵙자고 했던 것도 바로 제 결혼과 관련된 일 때문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 혹시 권민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재수 씨가 그 사람을,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놈 아주 야비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후 김 대표님에게 들은 이야기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 대해서, 아니 그 망할 놈팡이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별한 남편과 같은 동종업계에 있었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놈의 회사는 사실 남편 회사와 쌍벽을 이루는 경쟁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놈의 회사가 남편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며 아주 비열한 짓만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남편 회사가 망하면 인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고요. 남편 회사의 투자자를 중간에 가로채고 남편 회사 인재들을 스카우트 명목으로 빼돌리는가 하면 나중에는 회사의 스파이까지 심어 동향을 살피며 핵심 기술들까지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걸려 법정 소송 끝에 남편 회사에 막대한 비용까지 물게 되었고요. 그 억하심정 때문이었는지 남편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경영자로 만들기 위해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조강지처를 버리고 룸사롱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그놈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에는 악에 받쳐 남편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곧 망하게 될 것 같다며 몰래 뒤에서 악성 루머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정말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하게 되면 남편 회사를 인수하려고요. 물론 그놈의 계획 전부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런데 김 대표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들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걱정할까봐 그 사실들을 전부 꽁꽁 숨겨왔던 것이었죠. 그제야 그놈이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남편의 회사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으로도 남편 회사를 손쉽게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놈은 저에게 얻어갈 것이 없는 게 아닌 제가 가진 것을 얻어가지 못해 안달난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놈과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식 준비 자금까지 제가 내야 했던 것인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놈팡이의 회사가 남편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물어준 후부터 회사가 점점 경영난에 시달리다 망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개털이 된 상태로 돈이 없어 저에게 빌부터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였던 것도 하도 더러운 성격 때문에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이유도 친구라서가 아니라 남편을 망하게 하기 위해 뒤에서 남편에 대해 갖은 뒷조사를 하고 다녀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말로는 가끔 동종업계 경영자들끼리 모임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에게 시비를 걸며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놈과 저와 우연처럼 만났던 것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던 건 모두 의도된 접근이었던 것이었죠. 저에 대한 정보는 저희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몰래 뒷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것일 테고요.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간 남편을 그동안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남편이 떠난 이후에는 그의 죽음을 이용해 아내였던 저에게 접근해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되갚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 일단 그가 저를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거나 그런 것들은 증명할 증거가 없어 처벌할 방법이 없는 데다 아직 저에게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놈의 속을 뒤집으며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지금 뭐라고 했나요? 영숙 씨 집 대청소를 하고 끝나면 장을 봐서 김장김치를 담그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도 아니고 한여름에 무려 200포기를. 민준 씨, 저랑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떠난 그이는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민준 씨는 저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그런 것도 못하나 봐요? 결혼하고 바빠질 텐데 미리 김장 김치 해두면 좋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는데 지인들께 선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직접 손으로 담근 김치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왜요? 싫으세요? 아닙니다. 동식이도 했는데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할게요. 영숙 씨도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어머, 저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거 못해요. 떠난 우리 그이가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거라며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서. 그러면 저 밖에서 쇼핑하고 올 동안 대청소랑 김장김치랑 다 해놓고 있으세요? 그놈이 저희 남편에게 얼마나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에 미안하지만 떠난 남편을 이용해 그놈을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놈이 싫은 내색을 할 때마다 싫으면 결혼을 물리자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요. 떠난 그이랑 강원도에 가면 자주 갔던 빵집이 있는데 제가 그 빵집 식빵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민준 씨가 거기 가서 몇 개 좀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녁으로는 떠난 그이랑 제주도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맛집이 있는데 그게 먹고 싶으니 거기서 김치찌개도 좀 사다 주시고요. 저 배고픈 거 못 참는 성격이니까 저녁 시간 전에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예? 강원도랑 제주도를 오늘 저녁 전까지 다녀오란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영숙 씨 먹을 식빵이랑 김치찌개 사러 가기 위해? 왜요? 저 사랑한다더니 그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떠난 우리 그이는 전부 해줬던 건데 정말 실망이네요. 민준 씨, 미안한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다녀올게요. 저녁 전까지 오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놈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불러 집 청소를 시키며 트집을 잡아댔고 새벽에 불러 세차를 시키고 추억에 남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저를 업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게 하는가 하면 어차피 합치면 쓸모 없어질 물건들이라며 그놈의 집안 가전제품이며 물건들을 전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 그놈 회사에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놈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이나 투자자라고 생각한 저와의 약속을 바로 잡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에 있던 옷들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그놈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있을 대표 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앞에서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아니, 왜 영숙 씨가... 혹시 영숙 씨가 저희 회사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인가요? 결혼 전 저에게 깜짝 선물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거냐고요. 정말이지 영숙 씨에게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양심에 찔려 하기는커녕 결혼 전 깜짝 선물로 제가 일부러 신분을 숨긴 채 자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를 놀라게 한 후 큰돈을 투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도 순진한 데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돈을 내놓으려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놈 머리의 상상 속엔 이미 남편이 만든 회사까지 그놈에게 넘어간 상태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 생각에 참을 수가 없는지
아주 좋아 죽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 민준 씨를 위한 깜짝 선물이긴 하겠네요. 역시 저한테는 영숙 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씨,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하면 제가 영숙 씨한테 더 잘할게요. 앞으로 영숙 씨를 더욱 여왕류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으세요. 아주 마음껏. 그런데 민준 씨, 제가 정말 민준 씨 회사에 투자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놈에게 저는 핵폭탄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내가 네 놈을 만나자고 한 건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다. 너 같은 사기꾼 놈이랑 나는 결혼 안 해. 아니, 절대로 못 해. 아니, 영숙 씨,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영숙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갑자기 결혼을 못 하겠다니요? 사랑 좋아하시네. 그 더러운 주둥이를 어디서 함부로 나불거려?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뭐? 우리 남편이랑 친해? 우리 남편 친구야? 우리 남편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놈이 어디서 우리 남편 친구 행세를 해?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면서? 네 놈이 우리 남편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한 짓 이미 다 알아봐서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너희 회사 망하게 생겼다며? 우리 남편 대신 내 이 두 눈으로 네 놈 회사 망하는 거 똑똑히 지켜봐 줄 거다. 영숙 씨,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영숙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대표 그놈의 주식 노리고 접근한 건 맞지만 저 그 영숙 씨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저 영숙 씨랑 살면서 결혼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가 꿈에 나타나 영숙 씨 잘 부탁한다고 그랬다고. 그것만은 정말 진실이라고요. 뭐? 진실 좋아하시네. 이 자식이 이제 꿈까지 가지고 사기치려 하네? 꿈은 내가 꿨다. 꿈에서 우리 남편이 나와서 너 위험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절대 너랑 재혼해서는 안 된다고 피눈물까지 흘렸어. 알아?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왔던 소금을 꺼내 그 사기꾼 놈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의 정신 나간 놈. 감히 우리 죽은 남편까지 이용하려고 해? 내가 고소한 팝콘 먹으면서 니놈 회사 망하는 거 아주 재미있게 구경해 줄 거다. 이 회충으로 국수 말아 먹을 놈아. 저는 그렇게 그 사기꾼 놈을 혼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후련한, 속 시원한 마음으로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놈은 생각보다 질긴 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에 제가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저에게 결국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며 아주 인간 쓰레기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놈이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순간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를 뒤에서 붙잡은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쉽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나랑 다시 결혼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 자식이 결혼했던 여자인데 나라고 결혼하지 못하겠어? 내가 그 이 대표 놈보다 못한 게 뭔데? 뭐냐고? 그 자식 회사가 안 된다면 이 대표 여자 있던 너라도 가져야겠어. 자, 여기 혼인신고서도 가져왔으니 서명하라고. 어서 당장 하지 못하겠어? 저는 발버둥치다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이 참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혼인신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는 취미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실 오랫동안 수련한 주짓수 유단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정신과 몸을 강화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놈을 제압해 어깨 한쪽을 꺾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는 그놈을 두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죠. 그 후 그놈은 협박과 폭행, 성추행, 스토커 혐의로 기소되었고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까지 망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나쁜 짓을 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기꾼 놈에게 속은 것은 억울하지만 그놈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 남편이 이어준 인연이란 생각에 결혼까지 마음먹었던 것이라 저에게 그렇게 큰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는 이런 일에 누군가에게 속거나 휘둘리지 않도록요. 그 후 다시 한번 남편이 저의 꿈에 나타났었는데 저를 향해 웃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꿈을 꾸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